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편하게 아무 말하는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얘기를 잘 안 했던 그 로스쿨 자퇴랑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할 법한 그런 삶의 방식, 어떻게 이렇게 됐나에 대한 그 원인을 제가 오늘 생각해보다가 하나 발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고, 또 보시는 여러분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로스쿨 자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로 잘 안 풀었나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그만둘 때 그래도 그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그럼 이게 과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냐? 이 과거를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 나름의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거를 이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으니까 이걸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로스쿨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라고 해버리면 로스쿨이 안 좋은 길이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누군가 그 성향이 잘 맞고 그 미래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로스쿨이 정말 최고의 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아니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 말을 하는 게 어렵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월에 제가 그만뒀으니까 저도 이제 갈피를 못 잡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점점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퇴를 하게 된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제 가치관 중에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정해지는 거? 그게 너무 싫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스쿨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로스쿨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왜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있어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로스쿨생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기제례를 외워야 된다. 그럼 저는 이제 기제례를 왜 외워야 되지? 변호사 되고 법조인이 되면 안 외워도 되는 건데 왜 로스쿨생들은 외워야 할까? 물론 이제 그걸 외우면 법적인 그런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잡히고, 그리고 또 그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되게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걸 알지만 그냥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 해야 되지? 이거 왜? 내가 왜? 그 굴레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 내 로스쿨생 친구들은 딱히 의문이 없어. 나만 계속 왜?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리고 로스쿨생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됐을 때도 물론 이제 커리어가 쌓이고 좀 방향이 좁혀지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또 자율성이 훨씬 커진다는 걸 알지만, 그 처음에 커리어를 쌓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게 보장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갈지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파트를 맡는지 어느 정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100% 아닐 수가 있고, 또 그 전문성이 내가 원하는 전문성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어쨌든 간에 변호사는 의뢰를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 선택대로 되는 게 아니다. 생각보다 자율성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라는 걸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방향을 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 가치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 제 가치관이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맞았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어쩌다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알고리즘에 어떤 유튜버분의 입시썰 같은 영상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근데 만약에 내가 입시썰을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풀어야 될까?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연대 논술 본 날이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연대 논술 봤을 때가 수능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 보통은 이제 수능 끝나고 논술을 보는데 연대는 수능 전에 보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저는 학창 시절을 쭉 대구에서 보냈거든요. 대구에서 나고 자란 그런 20살 때 딱 상경을 한 케이스인데 막 이렇게 짐도 싸야 되고 막 공부할 것 막 무거운 거 막 미리 챙겨가야 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논술만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능 공부할 것도 조금 챙겨야 되고 나 뭐 빠뜨리면 안 되지? 스트레스 받아서 짐 싸고 또 막 기차 타고 막 서울 가야 돼. 막 기차도 막 처음 타봐가지고 막 이거 맞나? 여기 맞나? 막 이러고 있고 또 막상 서울 갔더니 또 서울이란 도시도 너무 생경한 거죠. 저에겐 전혀 이제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도시에 갑자기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나 너무 억울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한 달 전이 진짜 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너무 마음으로도 불안정할 수도 있고 실력을 기르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막 이제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나는 이거를 이 에너지, 정해진 에너지, 이 시간을 막 짐 싸고 막 걱정하고 이렇게 빠뜨린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약간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뭐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지하철 타고 띡 와가지고 그날 바로 지하철 타고 와서 연대 가가지고 물론 그 친구들에게도 낯선 환경이겠지만 그게 저랑은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서울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지하철 뭐 몰라.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 하루 만에 그냥 모든 일정이 끝나는. 근데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짐 싸갖고 와가지고 막 모르는 호텔에서 자고 막 진짜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이런 상태에서 막 다 막 서울말 쓰고 있고 그것마저 낯선 그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이 가서 시험을 띡 보는 게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지. 이건 내가 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대구에서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하지 않은 거지. 난 원해서 대구에서 태어난 게 아닌데 물론 대구에서 산 거 좋았어요. 너무 좋은 친구들 만나고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거 내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그 불필요한 에너지까지 들여야만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난 그냥 논술을 잘 보면 붙는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 앞에 너무 많은 게 필요하구나 나한테는. 그게 억울함 시작이었어. 그리고 이제 시험 다 보고 이제 그랬죠. 아무튼 그러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제가 이 억울함의 근원을 오늘 좀 생각해봤거든요. 중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학생 때 되게 욕심은 많지만 게으른 그런 애여가지고 성적은 막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되게 뛰어난 고등학교에 갈 만한 성적도 아니긴 했어요. 근데 그냥 괜히 나는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외고 이런 데 되게 좋은 학교들 가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저는 대구에서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외고를 가려면 대구 외고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물론 이제 국제고라든지 아니면 특목고 그런 학교들은 전국 단위 모집 이런 학교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나는 외고를 가려면 왜 대구 외고밖에 지원을 못하지? 다른 대구 외고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억울한 거지.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더 선택권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그래야 하지?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왜 이건 정해져 있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어렸을 때 내가 안 정했는데 정해지는 것들이 싫다 이런 가치관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성년자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없고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는 유독 그런 못 정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아마 쭉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도 물론 제가 들어갔지만 그 원래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선택지를 넓히는 거야. 내 자율도를 높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게 늘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 거꾸로 간다. 되게 좁고 깊게 커리어가 쌓이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내가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 가치관이랑 좀 상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나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선택을 보고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법 하잖아요. 그냥 로스쿨 3년짜리 2년이나 다녀놓고 왜 그만둘까? 아깝지 않나? 그냥 1년만 더 하면 되는 거를?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있고 또 그 3년에 들어가는 노력이 비례하게 1대1대1 이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 기준 3학년에 되게 많은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쓰는 노력을 다른 데 쓰면 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남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그치만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되게 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해 안 돼 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내가 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동기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갑자기 외모고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막 외고도 막 좋은 외고 나오고 막 언어도 되게 잘하고 좀 다재다능해 보이는 그런 친구였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잘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 친구가 1년 뒤에 외모고시 그만두고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창업을. 그러고 이제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 그냥 학교 안 나오고 예전에는 저 왜 저럴까? 왜 학교 안 다니지? 다른 애들 다 학교 잘 다니는데 왜 얘는 안 나오지? 졸업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걔는 학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고 그걸 학교 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보다 다른 거를 했을 때 얻는 효용이나 성취감이 더 크니까 당연히 그걸 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그냥 멋대로 내 가치관을 들이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 실제로 잘 살고 있어요. 걔도 이제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고 사람마다 너무 다른 백그라운드랑 환경이랑 주변 사람 그리고 가치관, 가족, 친구 다 다르잖아요.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미래나 그 사람의 선택에 말을 안 얹어야겠다. 절대 평가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해 안 되는 선택일지라도 그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자기가 납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지 어떤 사람도 선택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또 그 선택을 할 때는 되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들도 있지만 그 바탕에 무의식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굳이 찾지 않아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 선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 가치관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에피소드들 그냥 대구에서의 그런 학창시절에 생겼던 그런 에피소드들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순간들에는 억울하고 짜증이 났지만
그 선택들이 결국에 저를 지금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면은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 없이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평생 나고 자랐다면은 그때도 이제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 못하는 것이 또 다른 세계에서는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모든 것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에서야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걸 선택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는 제 가치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막 5년 뒤에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무 말로 오늘도 끝나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려 했지. 요즘의 삶에 대한 얘기도 하려 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로스쿨 그만두고 뭔가 다른 막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준비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막 자격을 위한 시험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준비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세상을 넓혔을 때 진짜 기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대학 합격하고 상경할 수 있었던 게 진짜 기뻤던 이유가 서울에 올 수 있었다는 거.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 세상을 내 손으로 넓혔다는 그게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학생 때는 이제 알바비 모으고 막 학교에서 뭐 일했던 거 돈 받아갖고 모으고 방학 때 딱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 거. 그게 저는 너무 기뻤던 이유가 시간적인 여유 플러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노력해서 모은 이 돈으로 난 다른 세상에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몰랐던 다른 세상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갈 수 있구나. 그걸 아니까 이제 또 여행도 즐거워지고 그때 뭔가 자유로움 같은 걸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제가 또 아무 말 했으면 좋겠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 더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길 것 같으니까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노트북 정리하다가 좀 웃기긴 한데, 제가 그 로스쿨 그만두고 직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 거예요. 혼잣말 하는 영상. 제 생각에 그거를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찾은 거예요. 한 40분짜리 있나? 근데 그걸 안 올렸더라고. 편집을 안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게 막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걸 다시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 영상도 같이 한번 공유해볼게요, 다음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저는 11시 그래가지고 좀 정리하고 씻고 자보겠습니다.